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거기 41페이지 보시면 표본조사 나와 있죠? 표본조사. 자, 여기에서 이제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 벼가 시험에 많이 나왔다 했죠? 거의 매 회마다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 표본조사 부분이에요. 표본조사. 그 다음에 수량요조조사. 그 다음에가 저기 뒤에 있는 전수조사입니다. 여기 그 전수조사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앞에서 제2항, 제2파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경작불능이나 그런 게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 표본조사는 제가 물론 여기 보시면 내용 자체는 짧죠. 짧죠.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제가. 자, 평가사가 휴대폰을 들고 옵니다. 계약자는 피해 입었다고 말씀하셔요. 주로 하신 말씀이 다 죽었대요. 항상 다 죽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평가사가 어떤 평가사 저는 그럽니다. 다 죽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다 안 죽었어. 피해가 없는 거예요. 별로. 피해가 없었더라도 피해가 있네 한번 들어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라고 들어가는데 그 생뚱맞은 평가사님들은 피해가 없으면 뭐가 피해 뭐 피해 많아 피해 없구만 그러고 들어가요 이제. 기분 좋아 안 좋아요?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 진짜 평가사다 보면 그러신 분도 있다니까요 진짜로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계약자가 피해가 있다 막 다 죽었다 하더라도 들어가서 조사 한번 해볼게요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오셔가지고 이제 이 평가 이분들도 많은 평가사분들을 만날 거 아니에요. 벼농사도 짓고 뭣도 짓고 있으면 뭐 그래서 보면 알아요. 평가사분이 차에서 딱 내리잖아요. 아 전문가가 왔구나. 신빙이 왔구나. 딱 알아요. 그래갖고 전문가 왔구나 그러면 아무 말 안 해요. 신빙이 왔다 그러면 이제 좀 그래요. 벼 내리면 이제 아무 말도 안 하시죠. 딱 보고 이제 전경 사진을 찍어요. 한 바퀴 삥 돌면서 피해가 있는 거 있죠? 찍어요 사진을. 찍고 나서 면적이 맞는가 안 맞는가 확인을 해요. 그 면적 안에 실제 경작 면적을 확인하고요. 혹시 죽으면 고사 면적이 있는가? 고사 면적이 있는가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 이 고사 면적을 같은 말이 뭐라 했어 아까 제가? 수확이 불가능한 면적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 다음에 보상하는 손해 이외의 원인으로 피해 입은 미보상 면적 또는 타작물 면적. 벼농사를 하라 했더만 거기다 옥수수 심어본 데도 있고 막 그래요. 산에 가면 타작물 면적. 계약자분들이 산에다가 또 뭐 다른 거 심으면 모를 줄 아는데요. 가입한 농지가 위성사이 다 뜹니다. 떠가지고 다 확인을 해요 우리가. 벼가 심어졌는지 옥수수가 심어졌는지. 위성사지도 네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 모르면 평가사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우리는 또 뭐하냐. 이미 수확해버린 기수확 면적을 확인합니다. 그럼 얘는 보상하는 손해 죽은 면적이죠? 나중에 계산 다 됩니다. 나중에 계산 문제 알려드릴게요. 다 전부 다 해버린 뭐가 나온다? 조사 대상 면적이에요. 그럼 조사 대상 면적에 따라서 표본 구간수가 정해져요. 최소 표본 구간수가. 지금 외우실 건 아니에요. 지금 외우실 건 아니고. 언젠가는 외워야 되는데 지금 외울 건 아니라야 돼요, 지금. 자, 그러면 만약에 이 조사 대상 면적에 따라서 표본 구간을 4구간을 정했다. 몇 구간을 정했다? 4구간을 정한 거예요. 4구간을 정했다 그러면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된다. 똑같죠 지금이?
결국 골고루 하라 그 말이에요, 지금. 골고루 하라. 근데 문제는 뭐냐? 꼭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해도 됩니다. 만약에 이런 애들이 있죠. 이런 애들이 이렇게 섞여 있어. 그러면 표본관을 이렇게 잡아야 되겠죠. 우리가 마치 골고루 잡으라 하면. 아셨나요? 골고루 잡아는 말이 이렇게 똑같이 잡아내는 게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어쩐다? 항상 변한다. 혹시 검증반이 와서 표본관 왜 이렇게, 물론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 이거는 좀 이상해져요. 이거는 자기 편하려고 한 거예요, 지금. 아셨죠? 이렇게 잡으면 안 되고 본인이 표본관을 정확하게 이렇게 했는데 혹시 검증반이 와서 왜 이렇게 했냐, 이렇게 안 하고 하면 말씀하세요. 수확량을 대표할 수 있는 구간을 골고루 잡았을 뿐이다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검증반이 아무 말도 못 해요. 아셨죠? 이거 갖고 뭐라 안 해요. 표본관. 근데 이제 제가 표본관을 여기 선정하려는데 여기 해야 되는데 계약자분이 여기 말고 여기 좀 해줘라고 한 거예요. 그럼 뭐 멀쩡하구만. 좀 피해 입은데 좀 해줘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그냥 해주세요. 여기서 여기는 수확량을 대표할 수 없으니까 뭐 안 됩니다. 여기다 해야 됩니다. 하라고 하시면 확 삐져버려요. 어찌라? 그냥 해주시라. 그냥 괜찮으니까. 해줘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피해가 심한데 계약자는 하도 피해가 심하다 그래. 그 제가 봤을 때 피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그냥 계약자한테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원래는 원칙은 안 됩니다. 낯을 드려요. 낯을 드려가지고 가서 배 오세요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선택할 거 아니에요, 지금. 배 갖고 왔어. 피해율이 많이 나오면 보험 받아가는 거. 피해가 적게 나온다 그러면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죠, 이제. 이직이 못 하는 거지, 이제. 그런 식 방법을 취한다. 자, 이래서 여기서 조사 대상 면적에서 표본관 선정했죠? 선정한 표본관에서 이 구간을 확대를 시켜볼게요. 확대를. 그러면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돼 있고요. 밑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제 키가 작죠, 제가. 근데 어쨌든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봤을 때 내포기 길이와 포기당 간격을 잰대요. 몇 포기 길이? 내포기 길이와 포기당 간격을 재요. 근데 포기당 간격은 정해져 있어요. 기계 이항이면 0.3m로 정해졌으니까 안 재도 돼요. 우리는 내포기 길이만 정확하게 재면 됩니다. 몇 포기 길이? 내포기 길이. 자, 내포기 길이다 그러면 위에서 봤을 때요. 하나, 얘가 이만큼 차지하고 있죠? 얘는 이만큼 차지하고 있죠? 얘는 이만큼 차지하고 있죠? 그럼 몇 포기 길이 잰 거예요, 지금? 몇 가지. 여기까지 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 보통 3칸 재시거든요. 아니에요. 4칸 재셔야 돼요. 몇 칸이에요? 하나, 둘, 셋, 4개. 평가사분들 가셔가지고 제일 많이 하실 수가 하나, 둘, 셋, 4개니까 여기만 딱 길을 재는 거예요. 그러면 얘 길이 1번 길이 나왔죠? 2번 길이 나왔죠? 3번 길이 나왔죠? 4번 길이 어디가 없어요? 여기까지죠, 지금? 그래서 몇 칸 재시라? 하나, 둘, 셋, 4칸을 재시라. 되셨죠?까지? 다음에 하나, 여기를 하나, 둘, 셋, 4개를 배서 나옵니다. 배서 나와, 이렇게 자꾸 나와야 돼. 지울게 이제. 까지. 자, 배에서 이렇게 나와요. 나와서 내포기를 이렇게. 얘가 내포기입니다. 이 안에가 지금. 이만한 게 4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내포기 하나, 둘, 셋. 4구간입니다. 1번 구간, 2번 구간, 3번 구간, 4번 구간. 낫으로 배셔야 되는데 저는 시골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낫지를 안 해봤어요. 어디 가서 뭐 군대 가서 해봤어요. 군대 가서 낫지를 잘못하다가 이게 나가 떨어질 거예요. 여기 보시면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시큰시큰거리거든요. 여기가 지금도.
여기가 그때 응급이 없어갖고 담배 잎 가갖고 막 맞고 그랬어요. 그때 접었는데 낫긴 낫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제 낫지를 제가 조심하게 했는데 가서 보시면 조심하셔야 돼요. 잘못하다가는 다치십니다. 자, 하셨을 때 이런 거가 설명돼요. 그냥 이렇게 비시면 안 돼요. 잡고 같이 잡았던 게 같이 잡았던 게 딱딱 이게 뜻입니다. 근데 어떤 평가사분이 그 분한테 말씀하면 안 된디. 이렇게 때리시면 평가사 계약자 앞에 그러지 마시라고 절대 그런 말을 내 얘기를 해야 했어요. 사진을 착각 찍어요. 그리고 하나씩 이런 간이 수학기구가 있습니다. 홀테라고. 얘를 갖다 잡고 여기서 쭉 하면 내려와요. 내려옵니다. 얘를 수학에서 이런 바꾸드 됐다가 1번, 2번, 3번, 4번 있으면 밑에다가 저울로 답니다. 뭘로 단다? 무게를 다는 거예요. 중량 확인했죠? 그 다음에 할 거. 자, 계산문제다. 계산문제 풀 때 알겠지만 이때 함수율을 추정합니다. 함수율이면 수분이 포함되어 있는 비율이죠. 비율이에요. 이따 그때 이거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따가 함수를 쩐다. 측정하는데 몇 회? 3회 이상 평균 냅니다. 다시요. 몇 회 이상? 3회 이상 평균. 여기에 제가 이제 못 보여드리는데 이렇게 있으면 1회, 2회, 3회 떠요. 그리고 평균 에버리지가 뜹니다. 평균값을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다가. 근데 이제 얘가 손해평가사용 그 수분 측정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 일을 이따 알려드릴게요. 제가 계산 문제 풀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무게를 재고하는 거예요. 중량 측정하고. 자, 밑에 보시면 여러분들 표본구간 면적조사에 보시면 표 하나 보이시죠? 표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표본으로 선정한 내폭의 길이와 폭이당 간격 조사한다 되어 있죠? 폭이당 간격은 몇 미터? 0.3m로 어쩐다?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조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농지 및 조사 상황 등을 고려하여 내포기를 2포기로 줄일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거기에. 자, 거기가 이제 적진 맛에 그냥 알고만 계세요. 간편조사입니다. 어떤 조사? 간편조사. 평가사분 중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조사 나가셨는데 보니까 나는 이제 너무 힘들어서 간편조사 해야겠다. 간편조사 하신 거예요. 너 나가 그런 거예요,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 조사 방법은 누가 결정한다? 농협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했다고 너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시면 절대 안 돼요. 간편조사 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 물어보세요. 간편조사 해도 되냐고. 뭐 절대 하지 마시라 할 거예요. 농협에서 하지 말아 했으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하라고 한 거 있어요. 하도 물량이 많으니까 빨리 처리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뭐 병충해 단독사고 여부 확인한다 돼 있는데 그거는 보지 마세요. 보지 마시고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전수조사 갑니다. 자, 전수조사 똑같은데 여기를 갖다 전체를 다 조사하는 거죠? 전체 조사. 누가 조사하는 거예요? 누가? 콤바인입니다. 콤바인 아니면 안 돼요. 사람이 한다? 안 됩니다. 전수조사 대상은 누구다? 기계 수확하는 농지다. 옆에 보시면 괄호하고 탈곡 포함되어 있죠? 콤바인이 탈곡 나기 때문에 안에서 제가 얘가요 봅니다. 돌다가 안에 있는 용량이 다 차잖아요. 그럼 삐삐삐삐 소리가 나요. 그러면 다시 와요. 그러면 여기 뭐 누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1톤 트럭이 대기하고 있어요. 1톤 몇 톤 트럭? 1톤 트럭이. 근데 얘 1톤 트럭이면 적재 용량 1톤이겠죠. 밑에 보강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 4톤까지 버텨요, 얘가. 그러다가 그냥 난리가 나는 거죠, 이제. 어쨌든 간에 이렇게 빨대로 이렇게 쏟아요. 부어요. 그러면 어디다 붓냐 보니까 이런 데다가 부어요. 얘를 보고 톤백 그러면 뭐라고요? 톤백은 말 그대로 1톤 나가는 거. 이걸 뭐라 그러지? 바구니? 장바구니 아닌데? 아니요. 가방.
우리가 그 시장 바구니, 바구니. 실제로는 1톤 나가는 게 아니에요. 적재 용량이 있습니다. 얘가 800 써서 800. 근데 1톤 만들려면요. 끝까지 다 채우면 돼요. 그럼 1톤 나가요. 그럼 얘를 가지고 쭉 봅니다. 어디까지 가냐? RPC로 갑니다. RPC로. RPC는 미국 종합 처리장이 미국 종합 처리장. 가면 뭔 말이냐? 쌀을 갖다가 얘를 갖다 가져가 가지고 놔둔 것이 아니라 얘를 건조까지 시켜줘요. 그러면 얘는 지금 여기서 바로 왔죠. 그럼 이 안에 이제 수분이 가득 찼겠죠. 그러겠죠? 가득 찼다가 해주세요. 물수매 그래요. 물수매. 실제 가면 물수매 그럽니다. 어쨌든 이렇게 갔어요. 가면 이제 지게차가 포크로 차에서 딱 들어서 쭉 가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이런 벽으로 가요. 벽으로 가면 위에가 이제 뭐가 뜨냐? 그 RPC마다 다 다르지만 이름 떠요. 중량 뜨고요. 함수를 뜹니다. 전광판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 밑에가 묶는 선이 있거든요. 아, 얘도 지금 보증금 조금 빌려오는 겁니다. 계약자가. 여기다가 떡 터요. 그러면 여기 쑥 쏟아집니다. 쏟아지면 중량이 쪼꼬쪼꼬 올라가요. 아셨죠? 쭉 올라가요. 올라가고 나서 다 끝난다. 그럼 옆에 사무실에 가면 이런 내역서 있잖아요. 내역서 같은 거 받아요. 이 내역 사진을 찍든가 아니면 얘를 복사해가지고 현지 조사에 붙여버리면 됩니다. 이 내역서 있는 대로 그대로 작성하면 끝나는 겁니다. 보시면 자, 조곡의 중량 조사에서요. 수확한 전체 조곡 중량을 조사한다 되어 있죠. 그 다음 밑에 보니까 함수 조사인데 3회 이상 실시할 평균가 산출한다 되어 있는데 잠깐만 여기서 차이를 알려드릴게요. 자, 이게 뭐에 나냐면 계약자가 이 미국 종합 처리장을 가지 않고요. 동네마다 이렇게 씁니다. 이런 데가 있어요. 뭐라고요? 개인 건조장이라고 했어요. 좀 대농들이 가지고 계신데 일이 가가지고 일이 가면 자기 쌀값을 너무 후려치니까 기분 나쁘니까 일을 와버리신다고. 이해되셨죠? 여기에 가서 건조를 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 가면 전부 다 떠버리잖아요, 지금. 그럼 여기가 뭐죠? 우리가 다시 조사를 해야 돼. 이제. 무게 조사를. 어떻게 조사하냐 보니까 톤백이 몇 개가 있는가. 톤백은 보통 몇 개? 800kg이니까 톤백이 5개가 나갔다. 그럼 얼마에? 4,000이 되겠죠? 그렇게 조사하든가. 아니면 이런 차도 있지만 이런 차도 있어요. 이런 차도 이렇게 돼 있어요. 얘가 곡물 적재함이에요. 얘가 작은 용량이면 톤백 하나 반 정도 들어가고 큰 용량이면 톤백 2개 반이 들어가요. 그 정도 크거든요. 얘 큰 애들은. 얘가 몇 개가 나갔는가, 몇 차가 나갔는가 또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나가고 또 여기 있으면 우리가 함수를 다시 조사해야 되겠죠. 여기는 함수 바로 나오는데 그래서 몇 회 한다? 3회 이상 그만 나온 겁니다. 옆에 보시면 2번 같이 읽어볼게요. 조곡의 중량 조사 돼 있어서 수확한 전체 조곡의 중량을 조사한다. 전체 정량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톤백, 콤바인용 포대, 곡물 적재함 등을 이용하여 중량을 산출한다.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끝났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요 내용보다도 뒤에 계산 문제를 하셔야 되는데 뭔 말씀드리려냐? 지금까지 저랑 벼 수확량 조사 3가지를 다 하셨어요. 수량 요소 조사했고요. 표본 조사했고요. 전수 조사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3가지 수확량 조사 방법 중에서 가장 정확한 건 어떤 걸까요? 여러분들이 느끼 봐서 전수 조사 제일 정확하겠죠. 그 다음에는 표본, 그 다음에는 수량. 그래서 표본 조사 실제 해보면 표본 조사하고 전수 조사하고는 거의 같아요. 결과값이. 근데 표본하고 이 수량 요소 조사 얘는 좀 차이가 나요. 아까 같이 제가 평가차 재량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도 그렇게까지 크게 차이는 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만약에 하나의 농지에 대해서 2개 이상을 했을 때
그러면 만약에 3개를 다 했다. 그러면 보험금은 뭘로 나갈까요? 이렇게 되면 보험금은 어떤 걸로 나갈까요? 예. 이렇게 되면 보험금 뭘로 나갈까요? 전수. 되셨죠? 그래서 앞에 보시면 아까 피해율 산정의 우선순위는 전수조사, 표본조사, 수량요소조사 순위다라는 말이 있었죠? 그 말이 나온 거예요. 되셨나요? 저는 이거 다 해봤어요. 다 해보고 실제로 이걸 했는데 또는 이렇게 했는데 3개를 다 해가지고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실무에서는 전수조사는 최후의 방법입니다. 계약자가 피해율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가 표본조사나 수량조사를 했을 때 피해율을 인정한다는 그 납득하지 못한다. 뭐 더 확실한 방법을 원한다. 그때 하는 거고 평가사가 조사 나가서 딱 논지 받죠. 계약자 전수조사 합시다. 안 돼요. 그거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표본조사 했는데 표본조사 조사가 값을 계약자가 받아들이지 못해. 그럴 때는 계약자가 이제 재조사 신청하겠죠. 그때 하는 게 뭐다? 전수조사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넘겨보시면 수학 불능 확인 조사입니다. 이게 뭐냐, 이제. 자, 수학 불능 확인 조사 첫 번째. 뭐라고 적으시냐? 수학량 조사 시. 옵션이다. 옵션. 선택사항. 옵션. 이렇게 이해하세요, 보다. 수학량 조사할 때 뭐다? 옵션이다. 두 번째. 어떤 경우냐면 보상 하는 손해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재현율이 65% 미만이다. 몇 퍼센트 미만? 65% 미만이다. 재현율이. 일단은 수확량 조사를 나갔는데 피해율이 한 30%, 40% 나올 때 있죠. 그 정도 논의이 됐다 그러면 얘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가서 봤는데 아이고야 느낌이 이거는 하나도 건질 게 없는데 라는 느낌이 있어요. 다녀보시면 알아요. 그런 느낌이 들었을 때 얘를 고려하는 거예요. 이게 가서 피해가 심할 때 안 심할 때 아주 심할 때 말하는 아주 심할 때 이걸 고려하는 거예요. 그때 계약자가 옆에서 뭐라고 하냐 아이고 수학해봤자 나올 거 하나도 없다. 나 수학 안 할래 라고 할 때 그때 하는 게 뭐다? 이거예요. 근데 그 조건이 뭐다? 재현율이 몇 퍼센트 미만?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재현율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기면 이렇게 껍질 안에가 이렇게 알이 있겠죠? 그거를 현미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했겠죠? 이렇게. 현미. 그러면 껍질 있죠? 껍질을 제거해서 뭘로 만든다? 현미로. 얘를 보고 우리가 재현 과정이라 그러고 현미를 백미로 만든대. 우리가 도정한다 그러죠? 5분도, 7분도 막 그러잖아요. 도정한. 얘를 보고 현백 과정 그래. 그런데 만약에 얘는 이제 논외로 하시고 이 알곡의 무게가 100kg이에요. 껍질을 다 벗겨봤더만 현미 무게가 몇 프로? 600kg 나왔다. 그러면 이때 재현율은 몇 퍼센트다? 60%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되셨나요? 정상적인 거는 거의 90%로 나옵니다. 90% 이상 나와요. 정상적인 거는.
그러면 현지 농지에 가서 우리가 이 껍질을 벗겨가지고 무게가 맞냐 안 맞냐 확인해 봐야 될까? 600kg가 아니라 60kg죠? 어저께도 그런 것 같은데 내가. 어저께도 수업할 때 100만 원이 200만 원인데 100만 원 막 적은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눈빛 이상하셨구나. 뭔 말하다 그랬죠, 제가? 현장 가갖고 이 무게를 측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못해요. 그래서 간이 도구 있습니다. 간이 뭐다? 도구. 재연기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냥 인습기란 거예요. 인습기고 껍질 까는 도구예요. 동그랗게 생겼습니다. 이따가 여러분 쉬는 시간 인터넷 보세요. 인습기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홈 파져 있어요. 홈 파져가지고 여기다가 쌀을 넣고 위에 뚜껑 덮어가지고 비벼서 까져요. 까지면요. 만약에 100kg인데 까서 보니까 90kg 정도 나오는 애들 있죠. 걔네들은 딱 보면 그냥 주워서 먹어도 돼요. 영롱합니다. 색깔이. 정말 이뻐요. 색깔 자체가. 근데 얘가 이렇게 되잖아요. 이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까서 보면요. 아, 이거 사람 못 먹겠다 싶으면 얘는 닭 줘야겠다는 거예요. 그런 쌀들이.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계약자가 어쩐다? 나중에 네 번째. 수확을 포기하는 거예요. 수확을 포기. 그래서 실제 조사 나가면 쌀의 무게 갖고는 판단 못하고 어쩐다? 상태 가지고 이제 예측을 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 수확을 못하겠구나.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상하는 손해라 피해가 뭐 20%, 30%, 40% 있을 때 아니에요. 아주 극심할 때, 얘는 이제 수확할 게 없겠구나라고 싶을 때, 그때 하는 거지, 아무데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얘를 확인하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때 보험 나가는 거고, 그리고 계약자가 나 수확을 하지 않을래라고 한 거예요. 수확을 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보험회사에서 또 못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이 수확을 하지 않을래 해놓고 일부 수확해서 내다 팔까 안 팔까. 그래서 말만 하지 말고 액션을 보여주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당해년도 11월 30일까지 수확하지 않은 경우, 목적물을 수확하지 않고 갈아엎은 경우, 옆에 뭐로 되어 있어요? 로터리 친다. 세 번째 대상 농지 수확물 모두가 시장으로 유통되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된 경우. 그래서 첫 번째 언제까지 수확을 안 했어요? 11월 30일까지 수확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첫 번 보시고 적지 마세요, 이거. 두 번째는 로터리 친 거죠. 로터리는 이거 시골에 안 가신 분 잘 모르는데 로터리 친다는 소리는 우리가 보면 뭐 로터리가 돌아가는 거니까 도로에 보면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로터리라 그러는데 시골에서 로터리 그러면 갈아엎어버린 거예요. 갈아엎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두둑 만들어 놓은 거. 로터리 친다. 네, 로터리 다 하시고. 세 번째 산지 폐기 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당해년도 11월 30일까지 수확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목적물을 수확하지 않고 갈아엎은 경우, 세 번째 대상 농지의 수확물 모두가 시장으로 유통되지 않은 경우라고 되어 있죠, 지금. 저는 이 말을 거의 7년, 8년 동안 저 공부할 때까지 한 9년 넘게 수백 번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말이 나온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들은 이 말이 안 나와요. 말이 어려워요, 얘가. 아셨죠? 그래서 지금 외우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라, 그냥. 뭐다? 11월 30일까지 수확했다, 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로터리. 세 번째, 산지폐기. 요 말만, 느낌만 잡아 놓으시라고요. 아셨죠? 그리고 이 말을 나중에 암기하실 때 어떻게 표현하는가를 생각해 보시라고. 되셨죠? 그래서 여기 보시고 나중에 이제 보시면 당해년도 11월 30일까지 수확하지 않은 경우, 두 번째, 목적물을 수확하지 않고 갈아엎은 경우, 로터리. 세 번째, 대상 농지 수확물 모두가 시장으로 유통되지 않은 것이 확인된 경우라고 이제 암기를 하시면 된다고. 아셨나요? 아까 제가 제2항 재집화 조사할 때 이 전조사, 1차 조사에서 피해 면적 판정한다 했죠? 피해 면적 판정 기준이 세 가지가 있다 했어요. 여러분들 그 말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거기 있는 말을 둥둥. 두 번째는 뭐예요? 흑. 세 번째는 이 말이 기억나셔야 된다고. 그 둥둥이면 나중에 이제 보시면 이게 느끼는 거죠. 본답의 묘가 묘가 그 흙과 분리되어 물 위에 뜬 면적 생각하시면 되겠나 이거. 그렇게 이제 외우시면 된다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시고 나 또 키워드만 알고 계시고 외우시면 됩니다. 예? 예, 또는. 예. 예, 예. 예, 예, 예. 어. 음. 음. 예. 예. 관계 없습니다. 이게 지금 질문하신 게 뭐냐면 수학불능 보험을 받으셨어. 이 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대부분 저는 이제 해남에서 어떤 걸 봤냐면 안에는 싹 쓰러져 없어요. 근데 가위가 남은 거예요, 이게. 가위가. 이렇게 가위가. 이렇게 테두리가 얘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계약자 제가 11월 30일까지 수학하지 않으니까 언제 가냐면 12월 1일 날 갔어요. 서 있는 거예요. 서 있어. 그래서 됐습니다. 하면 보험금이 지급됐겠죠,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계약자가 남은 것 갖고 내가 먹어야지 하면서 배에서 산치팩 하지 않고 드셨어. 아무 상관없어요. 네, 자가 소비는 상관없습니다. 딸 드시고 사위 주고 아들 주고 며느리 주고 그건 아무 관계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 어쨌든 11월 30일 날까지만 버티시면 돼. 여기까지 버티시면 돼. 또는이니까. 근데 그때까지 갖고 가시면 동네에서 뭐라 안 할까요? 예. 그렇죠. 부대 세대 가도 한 2시간 돌아야 될 거야, 뭐, 그걸. 야, 그래서 이제, 그 말씀 드리려고요. 이제. 여러분, 이제, 조사 나가면 수당 받잖아요. 수당. 수량조사가 있고, 표본조사가 있고, 전수조사가 있어. 셋 중에서 수당을 제일 많이 받는 게 뭘까요? 왜 그냐? 전수조사는 콤바인 돌 때까지 다 기다려야 돼. 계약자가 농지를 하나 한가 아니라 한 3개 있어, 3개. 그러면 다 기다리고 있어야 돼, 갖다가. 2명 정도 가갖고. 왜 그냐? 콤바인의 기능이 바람을 세게 한다거나 안에서 조금 뭐 좀 하잖아요. 그러면 하다면서 떨궈버려. 쌀을 밑에다 떨궈버려. 그러면 이제 갖고 다 해야 돼요. 제대로 하라고 막. 다 봐야 돼요. 지키고 있어야 돼요, 거기서. 어떠신 분은 2명 갔는데 이제 저한테 충고더라고요. A라는 평가사분과 B라는 평가사분, 이분이 선임. 선배. 여기서 신임이에요, 신임. 근데 이제 콤바인 돌 거 아니에요. 요 사람한테 사진 찍고 다 하고 우리 동영상 찍거든요. 찍으라 그러고 운전 이 사람이 하고 이제 이 사람 뭐하냐? 계약자는 앉아서 막걸리 마시고 있어. 아이고. 그래서 전수자가 수당이 제일 세요. 그 다음에 표본, 그 다음에 수리야. 표본 조사를 그냥 평균 잡아서 하루에 14개에서 15건 정도 하면 수당이 얼마 나오냐 보니까 42만 원에서 5만 원 돈 나옵니다. 42만 원에서 45만 원 돈. 많죠? 안 많아요, 이게? 여러분들 아무런 능력이 없어. 여러분들 건설 현장에 가갖고 일을 하셔봐요. 타일 기술자, 뭐 기술자가 아닌 이상은 이것도 못 받는다고, 기술자도. 우리는 그냥 뭐 폴대 들고 바구니 들고 저울 들고 가서 낫 들고 배고 와갖고 해갖고 몇 개 이거 했는데 이 정도 받으면 많이 받는 거죠, 지금이. 근데 못해요, 이거를. 많이 하면 10개에서 11개 합니다. 한 30만 원에서 35만 원 정도 받아. 이것도 어떻게 해요? 농지수를 말하는. 농지수. 농가수가 아니라. 아니, 농가수 갔는데 그 분이 100개 농지를 가지고 있으면 농지수. 탑이 나오고 식대도 나와요. 근데 충분히 나오진 않아요. 충분히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는 이제 법인, 회사 말하는 거. 우리는 재미는 있어요. 근데 얘가 제가 이제 보신 분들 중에서 이 표조사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얘가. 그래서 평가사, 손해평가사 하신다고 오셔가지고 자기 생각보다 힘드니까 3년, 4년 공부하시고 합격하셨는데, 어렵게 합격하셨는데 본인 생각보다 힘들어갖고 그냥 포기하고 안 하신 분도 계세요. 장롱면허 있죠? 못 하겠다 싶어서 안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떠신 분들은 이게 정말 자기하고 적성이 맞아. 완전 날아다니신 분도 계시고 막. 그러니까 만만치는 않아요. 이게 만만치는 않아요. 근데 제가 할 수 있잖아요. 제가 하면 여러분 다 해요. 제가 하면 다 해요. 저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다. 저는 진짜 원시 속에 화초처럼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아 진짜 그래요. 제가 제일 잘하는 거는 책상에 앉아서 책 보는 거 제일 잘해요. 그런 사람이 가서 한다니까요. 재밌습니다, 진짜. 수당 똑같아요. 예. 아까 말씀드린 말씀이 아무런 기술 없잖아요. 그냥 교육만 받았어. 조사 방법에 교육만 받고 그냥 너 가서 조사해. 그러면 또 이수당 준다니까요. 근데 이제 협회 가신 것보다도 돈을 갖다 보신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시고 연금을 받으시고 연금이 꼬박꼬박 나오시고 그러신 분들은 협회 가서 사셔도 상관없는데 나는 예로 인해서 돈 좀 벌이를 해 전업으로 해서 좀 하고 싶다 그러시면 법인을 가셔야 돼요. 법인 쪽. 아니에요. 지금 하는 말이지. 예? 그 말은 뭔 말이냐면 그러면 저도 못 가게요. 어제 그러셨어. 60대. 네,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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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대, 60대. 50대 말고 60대. 그 이동경 교수님 50대 그런 거는 뭐냐면 50대 후반 말씀하실 거예요. 50대 후반. 저 같은 경우 가면 말 잘 듣죠. 왜 그러냐면 우리 평가사분들이 합격하신 연령대 있죠? 연령대가 높아요. 높기 때문에 그 회사 가시면 자기보다 아들뻘인 사람들이 자기보다 직급 높고 이렇게 조사 이렇게 한다고. 근데 이제 그 평가사분들이 가셔서 그러고 하면 되는데 이제 좀 뭐랄까 좀 머리 그 사고 방식이 굳어져 있으신 분들은 그걸 못 견뎌 하신다고. 말 안 듣고 평가사 공부할 때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시험도 이렇게 나왔고. 근데 실제 나가서 보면 조사 방법이 다를 수 있다고요. 농협의 지침도 그렇고 원수사 시킨 대로 해야 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면 되는데 그것을 못 잡으신 분들이 계셔. 자기 알고 있는 거 갖고 다른 것을 갖다 못 그러신 분들이 이제 꼭 가갖고 한마디 하시고 말 안 듣고 그러신 그 제가 아신 분들이 65인데도 지금 법인에 가갖고 활동 잘하시는 분 계세요. 잘하시니까. 그게 아까 말씀하신 분은 아까 그 이동혁 교수님 말씀하신 거는 이제 50대 후반 말씀하시고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예, 그걸 보시고 자 이제 여러분들 보실 때는 112페이지 5번 보시고요. 5번 112페이지 5번 보시고 자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보니까 지금 대부분 그러시는데 자 5번 보시고 제가 푸시라 했어요? 안 했죠? 근데 왜 연필을 갖다 드시고 막 달라 드시냐고 막 잡아 죽이듯이 그러지 마시고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설명 들으실 것 같아요. 수량 요소 조사예요. 수량 요소 조사는 이삭 점수 조사 수와 비율하고 그 다음에 피해 면적
보정 개수하고 두 개를 알아야 돼요. 자, 조사 수학비를 알려면 첫 번째 이삭 점수를 알아야 될 것이고 두 번째 완전 나달 점수를 알아야 돼요. 이삭 점수는 16개 미만이면 1점, 16개 이상이면 2점이에요. 아까 했던 거죠? 자, 다시 하는겁니다. 완전 나달 점수 보십니다. 여기 너무 길어진다. 완전 나달 점수. 자, 51개 미만. 51에서 61 미만. 여기 이상이 안 적을 뿐이에요, 지금이. 61에서 71 미만. 71에서 81 미만. 81 이상. 그래서 1점, 2점, 3점, 4점, 5점이에요. 꼭 이렇게 적어보세요. 그래야 외워집니다. 자, 피해 면적 보정 개수는 육안으로 판단한다 했죠? 그래서 10% 미만이다. 10%에서 30% 미만이다. 30% 이상이다. 자, 이때 10% 미만이다 그러면 매우 경미라는 표현을 하고요. 이때는 경미, 얘는 보통. 매우 경미일 때는 피해가 없으니 얼마만큼? 1.1을 적용시키고 얘는 1.1, 얘는 1을 한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5번은 얘에 대한 내용이고 6번은 얘에 대한 내용이에요. 되셨나요? 자, 요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거기 숫자에서 조사 수학 비율 10번 빼고 나머지 해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볼까요? 몇 점이에요, 얘는? 2점, 2점, 1점, 1점. 얘는 5점, 5점, 4점, 2점. 다 합하니까 몇 점이에요, 그러면? 22점. 네, 되셨습니다. 조사 수학 비율은 최대 비율 적용식 하시면 되고요. 밑에 6번에 보시면 6번. 자, 피해 면적은 450이고 가입 면적은 5,000입니다. 보이시나요? 그럼 얘 10% 안 됐죠? 9%니까 얼마예요? 1.2. 그 다음에 가입 면적은 4,500이고 피해 면적 500이니까 10% 넘었죠? 30% 안 됐죠? 얼마예요 그러면? 1.1. 마지막은 아마 40%될 겁니다. 40%안 되거나 30 몇 퍼센트 될 거예요. 그럼 얼마? 1. 이렇게 판단한다. 조금 쉬었다가 113페이지 표본조사 들어갈 겁니다.